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축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벤투호와 김학범호 평가전과 관련돼서 명단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베스트 라인업까지 짜봤는데요. 명단이 발표가 됐고 저희가 예상한 선수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이제 한경원 선수라든가 문선민 선수 같이 예상한 선수들이 승선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이 승선한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K리그에서 부상 선수를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 좀 소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 몰랐던 부상이었던 선수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맞췄던 선수들이 실제로 뽑힌 거 보니까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원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한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저희가 그 선수들을 직접 뽑은 건 아니지만, 간접으로 뭔가 네. 약간, 간접 체험한 느낌이 들어서 그 경기에 더욱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기혁 씨도 뭐 물어보고 싶은데 기혁 씨는 이렇게 좀 표정이 뭐 썩음을 승환 씨? 승환 씨? 잠시 사정상 승환 씨가 도망가신 것 같은데요. 기혁 씨가 표정이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오랜만에 제가 네. 스포츠 토토란 걸, 아,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하하. 한번 했었는데, 네네. 뭐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갖고, 제가 수원이 요즘 상승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천에 이제 인천이 핸디를 받은 상태에서 수원이 이기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수원이 딱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쉽게도 빠이빠이 하게 됐지만, 뭐,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뭐, 보람찹니다, 아주. 그리고 원래 수원 팬이지 않으신가요? 예, 수원 팬이라는 뽕 때문에 제가 또 괜히 또 무리했다가, 예, 국밥 한 그릇이 날라갔네요. 그래도 아쉽게 되었네요. 예, 승환 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데, 승환 씨 어디가 도셨어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상태가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아마 사라졌다가 나타났을 텐데 일단 그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기혁 씨가 어찌됐든 그래서 잃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잃은 거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기혁 씨가 잃어서 기분 좋게 녹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돈 잃은 기혁 씨와 함께 스왈로즈 두 번째 시간, 축구 두 번째 시간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국내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지난주죠. 녹음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지난주에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이 있어서, 조가 다 나왔죠. 조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 요즘 그래도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뭐 팟캐스트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챔스 조추첨 그리고 팟캐스터들의 예상입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 드디어 2020-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조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골고루 배정이 됐는지는 뭐 분위기로 봐서는 골고루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챔피언스 리그 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날 그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천 플러스 우에파 올해의 선수 선정 그 수상이 있었습니다. 시상과 수상. 올해 골키퍼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수비수에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조슈아 킴미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드필더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올해 공격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마지막으로 올해 선수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한마디씩 다 하신다면 뮌헨 선수가 무려 3명 그리고 4개의 상을 휩쓸어 갔어요. 아무래도 미넨의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었잖아요. 뭐 거의 네네. 전례가 없는 전승 우승이었는데 뭐 역시 수상 명단을 봐도 미넨이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반도프스키의 수상은 당연하다고 봐요. 원래 같은 경우에도 그 발롱도르, 그쵸? 발롱도르죠. 발롱도르 1위 예상 후보가 레반도프스키이기도 했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그 상으로나마 이제 위안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네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맨시티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 올해의 미드필더로 뽑혔는데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도 당연히 받을 만큼의 그 활약을 펼쳤지만 토마스 뮬러 선수도 사실 리그에서도 20개 도움 올렸고 똑같이 또 우승하는데 일조해서 저는 뮬러도 살짝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 분류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쵸. 그게 제일 애매했어요. 예, 그것도 애매했고 또 KDB가 워낙에 그 미드필더로서 어떤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수상 축하드리고요. 예, 어, 그렇게 해서 알아듣겠어요? 아, 김덕배니까 한국말로? 예, 알아듣죠. 아, 맞네요. 김덕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뭐, 수상한 플레이어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챔스 조 소개와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스 리그 A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A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트리블을 달성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수아레즈가 합류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황희찬 홀란드 전 소속팀인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잘츠부르크 그리고 마지막에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의 로코모티브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A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간단한 분석 그리고 예상 한번 해주시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 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예측이 딱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미넨과 AT가 강팀으로 분류되어 온 게 꽤 시간이 길었고 잘츠부르크 역시 물론 좋은 팀입니다. 저번 시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미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견제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도 그래도 꽤 러시아에서 강팀이죠. 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잘츠부르크가 3등하고 미넨 아틀레티코가 1, 2위 하는 쪽으로 저는 예측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선두에 있다고 보고요. 잘츠부르크가 황희찬도 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등 정도 할 것 같고요. 모스크바 팀은 물론 러시아 리그 잘하고 있지만
그 환경이 러시아 리그인 만큼 다른 강팀들과 경쟁한 입장으로서 아쉽게 4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1위는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하고 2위는 수아레즈가 합류해서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물론 샬케한테 좀 크게 깨지긴 했지만 아, 무난하게 그쵸. 1등을 차지를 할 거는 같은데 불안한 게 저는 AT거든요, 사실. 수아레즈가 복귀하면서 벌써 뭐 데뷔 전부터 그 히데이 먹튀 토마르마의 스탯을 넘긴 했습니다만 예, 어제 경기였나요? 어제 경기 또 비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팀이 글쎄요 강팀 상대로는 충분히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약팀 상대로도 또 압도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라이프치히는 뭐 홀란드, 황희찬, 뭐 거기 미나미노까지 좀 빠진 상황이지만 잘츠부르크죠. 예, 잘츠부르크. 예, 아, 찰스부르크죠. 네, 예, 스폰서는 네네. 같습니다. 네. 라이프치히가 아니라. 그렇죠. 예, 찰스부르크 뭐 그렇게 빠졌습니다만 다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죠. 예, 팝손 다카. 그 선수들 서브 역할을 했는데 뭐 이번 시즌 들어와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 뭐 코이타라든지 베리샤 이런 선수들이 젊은데도 그 빠르고 가장 그 사실 그 레드불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선수 스타일. 뭐 그런 부분을 잘 구현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춧가루를 칠 수 있을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예상은 1위가 미넨, 2위가 아틀레티코, 3위가 잘츠부르크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또 모스크바도 완전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네. 레드불이 올라가지 않을까 유로파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비슷합니다. 한결 씨가 말씀하신 대로 A조는 앞으로 나올 조들하고 다르게 좀 쉽게 저희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잘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더블을 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 황희찬, 홀란드, 미나미노가 빠진 이 공격진이 굉장히 또 부실을 하고 그리고 로코모티브 모스크 크그바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그 2위인데 뭐 그렇게 썩 도드라진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러시아 원정을 악명 높은 러시아 원정의 그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정정 하나 드리자면 규혁 씨가 그 뮌헨이 샬케에게 당했다고 했는데 샬케가 아니라 호펜하임에게 4대1로 졌고요. 그렇죠. 네, 샬케를 한팀으로 상대로는 네, 8대 0으로 개막전에 음,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막전이죠.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지금 돈을 잃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예. 다음은 B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조 같은 경우는 지단 감독이 이끄는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그 우승팀이었던 샤흐타르 도네츠크,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끄는 지난 시즌 세리아 리그 2위 팀 인터밀란, 유로파리그 준우승 팀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데스리가 리그 4위를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웨넨글라드바흐까지 총 이렇게 4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예측과 분석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일단 2조 먼저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일단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으로 좀 마음이 가네요. 아무래도 보통 샤흐타를 먼저 좀 올라갈 후보인 밑에 팀들을 보자면 샤흐타르가 이미 몇 달 안 됐죠. 저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인터밀란에게 비교적 큰 점수 차로 패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일단 좀 샤흐타르가 인터밀란과 레알 마드리드를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메넨글라드바흐도 역시 분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앞서 A조에 있던 짤츠부르크의 감독이었던 마르코 로제 감독이 오면서 팀이 굉장히 안정됐지만 사실 이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낸 적이 최근에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16강을 가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을 16강 진출팀으로 예측해 봤는데 1, 2위를 굳이 나눠보자면
저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즌 초반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저는 지단 감독을 믿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네. 그 전에 그 유로파리그에 혹시 진출할 팀은 어느 팀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전력이 비슷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네. 샤흐타를 뽑아보겠습니다. 샤흐타르 샤흐타르가 메넨그라드바가 4위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샤흐타르가 브라질 선수들이 많아서 이런 유로파리그 같은 무대에는 한 3등 정도는 잘하더라고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결 씨랑 똑같은 순위예요. 순위는 레알 마드리드, 인터 밀란, 샤우타르, 도네츠크, 그다음에 메넨그라드바인데 저는 우선은 마지막 순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메넨그라드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유로파리그도 우승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상태지만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스크바와 같은 경우처럼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처럼 아무래도 강팀들이 확실히 포진되어 있는 B조 같은 상황에서 챔스로 그러니까 16강을 넘어서진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보자면 최근 근래 우크라이나의 그 뭐랄까요 경기력 향상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팀이긴 해요. 그런데 또 메넨글라드바 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1, 2위 팀은 넘기 힘들다고 보고요. 인터밀란도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애슐리 형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루카쿠도 있고 엄청 많은데 대부분의 맨체스터 선수들이 꽤 노쇠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네. 1, 2는 네.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 레알 마드리드는 뭐 최다 우승 팀이니까 당연히 1위 정도는 그 B조에서 할 거라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엔 콘테의 노인정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단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죠. 그 과정에서 다득점도 했는데 물론 또 거기서 실점이 많았던 점, 수비의 불안함이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슈크리니아르가 토트넘으로 갈지 안 갈지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또 주목해볼 만한 건 비달과 나인골란이 깡패 중원이라고 하죠. 네. 워낙에 그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워낙에 그 라우타로라든지 루카쿠, 산체스 이런 선수들은 전방에서도 활동적으로 뛰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알이 영입이 없다는 점, 그다음에 뭐 아자르도 지금 부상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본다면은 인테르가 잘만 수비만 좀 어떻게 조정이 된다면 1위 자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레알도 물론 레알이 유력한 후보겠습니다만 일단 뭐 인테르 레알 이렇게 두 팀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 유로파리그도 저는 샤흐타르로 보는 게 한결 씨 말씀대로 샤흐타르가 사실 이런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3위를 한 전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경험도 사실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경험을 그렇죠.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기혁 씨가 이번에 또 스포츠계에 기여를 하신다면 레알의 이 레알의 마음을 주실 건지 인텔의 마음을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인테르를 1위로 예측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프로투에는 순위 예측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인테르와 하려면 불법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인테르와 레알의 대결로 예측을 해본다면 인테르가 핸디를 받고 무승부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핸디를 받고. 예. 그치만 1위는 민테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기혁 씨 예상에는. 저는 51대 49로 인테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예 좀 다르게 예측을 했어요. 저는 콘테 감독의 인테르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스타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찬호 해설위원께서 이 콘테 인테르에 대해서 정말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팬심이겠지만
이 콘테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슈크리니아르를 토트넘에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마르코스 알론소와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여러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 이런 링크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깡테를 사달라 이렇게 때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리아에서도 지난 시즌에 이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가 거의 합치를 했어요. 막판에. 근데 인테르가 물론 리그 2위는 했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게 역전을 충분히도 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이 꼬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출신들의 선수들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인테르가 유로파리그로 또 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영입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입도 없었고, 그리고 아자르도 지금 점점 본인의 그 어떤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레알은 무난하게 비조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이 챔피언스 리그 경험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러시아 원정과 만만치 않은 우크라이나 원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홈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레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초갈못이 될지 축자랄이 될지 까봐야 아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조까지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은 C조입니다. 자, C조는요, 포르투갈 리그 더블을 기록한 지난 시즌 역시 포르투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위 준우승에 빛나는 맨체스터 시티, 지난 시즌 8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 리그, 유로파 리그에서 아스날을 꺾고 16강에 올라갔던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돌풍이었죠. 리그왕 2위를 거머쥐었던 마르세유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마르세유를 좋아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네, 맞아요. 마르세유. 그래서 일단 약간 뭐 팬심이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맨시티 마르세유를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2조는 좀 앞서 두 조와 다르게 한 1강 3중 느낌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마르세유를 2위로 보는 거는 일단은 아직 젊은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 감독이 마르세유를 끌고 있고, 맞습니다. 기존에 파에나, 포뱅, 베네데토 같은 공격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후보로 뽑아봤고요. 포르투갈 올림피아코스도 물론 충분히 16강에 갈 만한 전력이지만 마르세유가 진짜 아주 근소하게 앞선다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팀은 그래도 포르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포르투가 그렇군요. 전력이 뭐 나쁜 팀은 아니지만 사실 그리스 리그에서 워낙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너무 이런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NCT, 마르세유, 포르투, 올림피아코스로 예측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르세유를 좋아하는 이 팬심이 담긴 예측이었는데, 그러면은 다원 씨는 어떻게 예측을 할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분석을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할지. 저는 한결 씨한테 죄송하게 됐지만 마르세유는 유로파 리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2위를 올림피아코스로 뽑았어요. 우선은 그 그리스 오. 원정이 좀 빡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대하는 입장으로서, 왜냐면 다른 그 맨시티를 제외한 다른 팀들이 월등하게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원정 부분에서 좀 올림피아코스 상대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위로 뒀고요. 그리고 FC 포르투의 경우에는 제가 이 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제일 마지막에 넣고 마르세유가 리그왕이라는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상대로 2위를 하는 부분에서 저는 포르투보단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3위를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원 씨는 한결 씨하고는 다르게 마르세유는 유로파 딱이다. 딱이다는 아니고, 네. 마유다. 아, 유로파 딱 아, 그렇게 예상을 그리고 해주셨네요. 네네네. 다원 씨가 이제 그리스 원정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 올림피아코스 경기장 가봤습니다. 오, 오. 근데 저는 이제 경기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진짜 경기만 보러 갔는데 네. 그 약간 주변의 분위기부터가 약간 좀 약간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충분히, 올림피아코스 자체가 예측할 법 해볼 만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혁 씨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 보였는데 맨시티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뽑기 운으로 좀 1위를 하지 않을까 싶고 3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르세유가 그래도 중에서는 약간 앞서 있는 중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전 포인트로 뽑아보면 이제 올림피아코스의 그 발부에나 사실상 발부에나. 네, 마르세유의 준 레전드였다가 리옹으로 갔던 뭐 그런 선수인데 사실 이 네. 마르세유의 팬덤 자체가 이 발부에나를 두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도 눈에 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쵸. 저는 맨시티와 마르세유가 올라가고 포르투도 뭐 전체적인 리그의 어떤 선수진의 퀄리티가 페페라든지 뭐 텔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포르투가 유로파를 진출하고 올림피아코스가 4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발부에나 관련해서 한결 씨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발부에나는 뭐 마르세유 레전드죠. 이 선수가 2013, 14 시즌까지 뛰었는데 그 시즌 이후에 이제 마르세유 팀이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그 선수를 러시아 디나모 모스크바에 팔았습니다. 근데 좀 좋은 이별이었고 이 선수 뭐 8번을 영국 월번을 해줬는데 맞아요. 시즌 영국 뒤- 앨범을 근데 한 시즌 뒤에 이 선수가 리그왕을 복귀하면서 올림피크 리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그리고 15, 16 시즌에 이제 마르세유 홈이스 벨로드롬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한번 펼쳤는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 볼 잡으면은 막 물병 던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인형에다가 발부에는 얼굴을 붙여서 막 목매달아 놓고 역시 근데 이번에 또 유럽의 이 팬덤 무섭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쵸. 무관중이 지속될지 좀 안타깝네요. 근데 10월쯤에는 아무래도 관중이 지금 유럽 리그에서는 차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싶은데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는 이 나라별로 원정을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좀 하루빨리 좀 잠잠해져서 관중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1위는 맨시티가 좀 진짜 뽑기 운으로 무난하게 또 16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에게는 여전히 패배 이상한 전술을 쓰는 상황이 있죠. 물론 조별리그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토너먼트에 가면 또 이상한 전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C조 그리고 D조까지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2위는 마르세유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괜히 2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2위를 한 이유가 있고 정말 마르세유라는 팀의 저력을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3위는 포르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는 정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긴 한데 저는 이 포르투가 아무래도 지난 0304 시즌이죠.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이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르투가 유로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는 이 아스날과의 유로파 리그에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경기. 120분의 혈투, 32강전. 그 경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4위로 유럽 대항전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D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조의 팀은요, 바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리버풀, 그리고 네덜란드 에르디비지의 아약스, 세리아의 아탈란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돌풍의 팀 중 한 팀이었죠. 그리고 덴마크의 미트 윌란까지 이번 시즌이 첫 챔스 진출 팀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아마 C조와 좀 비슷하게 2위 팀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1강 2중 1약 느낌이죠. 네, 그렇죠. 1강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역시 리버풀로 보고 있고요. 결국 아약스와 아탈란타의 2위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약스가 사실 18, 19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을 가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저번 시즌 첼시 발렌시아한테 져서 유로파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유로파에서도 헤타페한테 졌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탈란타도 저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탈란타 우위를 보고 있고요. 아탈란타가 돌풍의 팀들 하면 항상 많은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이적한 선수도 많이 없었고 카스타뉴 정도 있죠? 레스토랑 그 정도 게임은 거의 다 지켜냈기 때문에 리버풀, 아탈란타, 아약스가 3등 할 것 같고요.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챔피언스리그를 봤는데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간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리그에서도 코펜하겐이나 노르셀란 이런 팀이 올라오는 거 봤는데 미트윌란은 사실 이런 팀들 특징처럼 6경기를 최대한 즐기면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미트윌란 같은 경우가 4위로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3위를 아약스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창 잘할 때보다 주축이던 선수들, 반더비크, 더용 다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잘한 전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3위로 유로파로 빠지지 않을 생각하고요. 아틀란타가 엄청나게 공격 축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약스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공격 축구를 하는 아틀란타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리버풀은 저번 시즌도 잘하긴 했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티아고나 디오고 조타도 영입한 걸 봐서 이번 시즌은 더 많은 걸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D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리버풀을 1위로 예상을 합니다만 압도적인 1위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개막전에서도 보셨다시피 리즈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거든요. 리즈의 높은 그렇죠. 압박과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좀 허둥지둥했고 반다이크도 신의 모습에서 약간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는 와중에서 좀 아탈란타와의 두 경기가 상당히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탈란타 에너지 레벨은 말할 것도 없고 공격적인 능력은 리즈보다도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버풀이 1위, 아탈란타가 2위. 그런데 리버풀의 1위가 어느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그거에 관건이 생길 것 같고 아야스 같은 경우는 데스트라든지 반더빅, 지에르 이런 선수들을 떠나보낸 상태에서 유스가 아무리 인재풀이 넘쳐난다 한들 유스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3위로 유로파 리그를 직행할 것 같고 미트웰란 같은 경우에는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끄고 다시 녹음. 다시 녹화.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아마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부터 분석을 해보면, 다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티아고나, 그리고 또 지오고 조타가 영입이 돼서
어떤 보강, 우승팀이 항상 이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기존 공격진들이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뭐 피르미누, 마누라 삼각 편대가 사실 마네와 살라의 능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이 피르미누가 원정남이거든요. 그쵸, 네, 그쵸. 원정에서만 골을 넣고 홈에서는 골을 거의 못 넣어요. 그런데 이 홈에서의 경기가 아무래도 중요한데 챔피언스 리그는 피르미누의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은 원정남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오고 조타의 활약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더비크도 없고, 그리고 뭐 더리우트 더용은 이미 일찌감치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로 넘어갔고, 지에우가 첼시로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에 위치했던 그 3위 자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굉장히 공격의 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리치치가 작년 이 16강 발렌시아와의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 원정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4골 넣으면서 이 날강두가 갖고 있던 이 원정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그러면서 일리치치의 활약이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확실히 좀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트윌라는 역시 이런 강팀들과 경험을 해보는 거는 정말 경험적인 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리버풀, 아탈란타, 아약스, 미트윌란 순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D조가 아마 8개 조 중에 가장 거리상으로 가까운 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게 리그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A, B, C, D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챔스 조 분석과 예상 1부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질 2부에서는요, 2조부터 H조까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간단한 일정을 저희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